클릭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띄우는 그냥 뭐 지금 허접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한 UI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지금 플리커에 올라와 있는 실시간 사진을 검색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코드 몇 줄 안 짜고 이 정도는 뭐 가능했습니다. 근데 코드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짰는지. 자, 디자인은 이렇게 이제 뭐 대충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만들었습니다. 코드가 중요하죠. 코드를 보면 네, 아마 이런 거 되게 많이 짜셨을 겁니다. 메인 클래스에다가 서비스 멤버 선언하고 뭐 받아놓을 컬렉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이니셜라이즈 하고 뭐 이벤트 핸들러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생성하고 핸들러 등록하고 그 다음에 뭐 메서드도 있어야 되겠죠. 서치 에이싱크 해서 서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서치를 하면은 뭐 서비스에 있는 서치를 호출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거 너무 익숙하시죠?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리고 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디자인 툴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검색 버튼에서 이벤트 눌러서 네,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코드에서 이 버튼에 이름을 주고 서치 버튼이라는 이름을 주고 점 클릭을 이벤트 핸들링 해서 이벤트 처리를 하면 됩니다. 네, 되게 직관적이죠. 화면에 UI 쪽에 뭔가 오브젝트들이 올라와 있고 이 오브젝트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접근해서 뭔가 조작을 하면 됩니다.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이벤트를 처리하거나 프로퍼티를 설정하거나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일단 디자이너의 입장을 많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개발만 했기 때문에 그간 디자이너의 입장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걸 딱 보면요, 얘가 어떻게 나올지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뭔가를 넣어봐야 되는데 데이터를 넣어봐야 얘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래야 좀 맞춰가지고 예쁘게 조정을 하던가 이렇게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자, 디자이너한테 만약에 이 버튼이나 텍스트의 위치를 옮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잡고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잡고 뭐 여기로 옮기라고 하면 이렇게 옮기면 되고, 그런데 디자이너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만듭니다. 그냥 깨끗하게.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은 있는 거 놔두고 딱 엉뚱한 걸로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동작을 해요.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는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처음에 선문답이라고 한 건 저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열을 기반으로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UI 쪽에는 문자열로 뭔가 이름을 정했고 그 문자열을 우리는 코드 쪽에서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름이 달라지게 된다면 서로 틀어지게 되겠죠.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UI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그러니까 디자이너한테 블렌드 주고 너 이거 수정해줘 이렇게 맡겨줘도 불안해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잘. 그래서 디자인의 상상력이 많이 축소가 돼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디자인을 손대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도 로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면은 지금 보신 프로그래밍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뷰가 있고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아까 보신 뭐 포토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겠죠. 뭐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뷰 안에는 우리가 듀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재물인 디자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코드 비하인드, C#이나 비주얼 베이직으로 짜는 코드 비하인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재물은 x:nam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등록을 해준다는 얘기고, 그걸 코드 비하인드에서는 가져다가 핸들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한 통 안에 타이트하게 묶여 있죠. 네, 이렇습니다. 이런 글씨 많은 것들은요, 그냥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일단 한번 해결을 1차적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데이터 바인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데이터 바인딩 정도는 아셔야 나머지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는 그냥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닫고, 자, 1차 버전은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작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떤 유지보수 측면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을 만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버전에서는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코드 양이 조금 줄어듭니다. 제가 1차 버전에서 안 보여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1차 버전의 코드의 가장 난감한 부분을 보면요. 네. 자, 서치가 끝나고 나서 이벤트를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벤트를 받으면 이게 컬렉션으로 내려옵니다. 포토즈라는 컬렉션으로. 그럼 이 포토즈의 컬렉션을 가지고 막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개발자가 컬렉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포이치를 돌아요, 일단. 그쵸? 네. 포이치를 돌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화면에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오브젝트를 여기 코드로 짜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조금 더 이제 디벨롭 된 팀이라면은 이거를 코드로 짜는 게 아니라 유저 컨트롤이나 컨트롤러 막 빼서 만들어서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코드 안에서 포이치군 돌면서 만든다는 건 변화가 없어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화면에 덩그러니 빈 박스만 놓여있던 리스트 박스에 이제 부어 넣었습니다. 하나씩. 자, 굉장히 친숙하시죠? 이해하기도 쉽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새로 이제 바인딩을 한 버전을 보면요. 서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리스트 박스에 뭔가 받은 거를 부어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퍼티에다 세팅만 하고 갑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근데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이제 실버라이트의 아이템즈 컨트롤이나 바인딩이나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변화가 생겼다는 것만 눈치를 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심플해졌구나. 그냥 컬렉션 자체를 부어 넣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컬렉션만 부어 넣었는데 화면에 어떻게 표시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 부어 넣는 리스트 박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 리스트 박스에 템플릿을 수정을 해서 그 안에 부어진 데이터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말도 사실 실버라이트를 안 해보셨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디자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컬렉션을 리스트 박스에다가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컬렉션 안에 있는 아이템 하나하나가 올 때마다 얘가 뷰를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버전에서는 그 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코드로 짰었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그래도 디자이너가 그 하나하나마다 생성할 뷰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고 예쁜 뷰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그 버튼하고 그 다음에 페이버릿에다 추가할 플러스 버튼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좀 그럴싸해졌어요. 아까보다는 좀 더. 그쵸? 그런데 여기 이미지를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이미지에다가도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코드 비하인드는 코드가 없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냐면 바로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소스라는 속성에는 데이터 바인딩을 하는데 네, 신기하게도 얘가 똑똑하게도 우리가 부어 넣어줄 컬렉션의 타입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얘가. 그 타입에 대해서 타입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속성들도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이미지는 썸네일 URI를 지정을 해줘라, 바인딩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재물 코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재물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소스는 바인딩 썸네일 URI. 네, 간단하죠?
물론 여기까지 오기의 과정은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일단은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만 편집을 하면 데이터가 서로 코드 없이 연동이 되겠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코드를 상당량 줄였어요. 그리고 디자인에도 좀 더 향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코드 비하인드에는 똑같은 처리가 들어가는 게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사용자에게서 인풋을 받아서 뭔가 액션을 하는 그 동작은 여전히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아까 이 디자인에 약간은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지만 디자이너에게 있어서는 그닥 좋을 상황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디자이너는 이런 상황을 더 싫어합니다. 네, 차라리 데이터 바인딩을 처음 접하고 나면요, 디자이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냥 이름 정해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단순한 데이터 바인딩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바인딩을 걸었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직 데이터가 안 들어왔지만 미래에 어떤 데이터가 약속된 데이터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정해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디자이너는 지금 당장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봐야 디자인을 바꾸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인딩을 쓸 때는 좀 더 고급화된 기술을 써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데이터 바인딩이 됐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거, 실버라이트를 하면서 계속 개발자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 블렌더빌리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블렌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우리는 코드로 짜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클래스를. 다 알죠. 근데 디자이너는 그거 보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이거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뷰 모델을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MVVM, 오늘 아직 제가 뭐에 약자인지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넘어왔는데 네,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일단 뷰 모델이라는 걸 한번 도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프로젝트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뷰 모델을 적용을 한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 추가된 거라고는 꼴랑 클래스 2개만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포토 서치 뷰 모델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말 좀 직관적이죠? 사진을 검색하는 뷰 모델이다 라는 거고요. 요 안에 몇 면들을 보면은 아까 메인 페이지.점 재물.css에서 해줬던 코드 비하인드에서 해줬던 것들을 다 여기로 끄집고 왔어요. 그래서 서비스도 가져왔고 거기에서 필요한 프로퍼티들도 가져오고 그 다음 메소드들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이쪽을 보면은 근데 가져온 것 치고는 별로 변화는 없네요. 그쵸? 메인 페이지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뭐 아까보다 약간 줄긴 하거나 좀 더 정리는 됐겠죠. 자, 근데 하나씩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뷰 모델이라는 걸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뷰 모델은 뭐냐면은 아까 뷰는 화면이고 모델은 데이터나 로직이라고 했죠. 뷰 모델은 그 뷰에서만 사용할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뷰에 타이트하게 붙어줄 모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같은 작업을 하고 나면 일종의 프로토타이핑이 돼요. 그래서 이 화면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고 어떤 처리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명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관계없이요. 자, 그렇게 됐으면 그것들을 그대로 모델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화면에는 지금 검색이 몇 개 됐는지, 뭐 검색 결과, 그 다음에 즐겨찾기, 뭐 지금 현재 선택된 아이템, 그 다음에 검색어, 이런 것들이 요소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프로퍼티와 메소드로. 그렇게 하고 메인에서는 그런 처리들을 최대한 뺍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처리를 이 뷰 모델로 빼고 이 뷰 모델의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뷰 모델은 어떻게 뷰에 영향을 주느냐? 아까 봤던 바인딩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디자인 툴을 열어보겠습니다.